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교육부에서는요, 전국의 초, 중고 개학일을 4월 6일로 다시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중간고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능은 연기되는 건지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차 개학 연기에 따른 초중고 학사 일정 변화에 대해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정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 개학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19 감염이 막 확산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3차 연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요. 네. 가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해서 하나 건너씩 이렇게 앉으니까 식사를 하는데 한 3교대 내지 4교대를 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교실이 문제예요. 네네. 교실은 공간이 좁아서 그렇게 넓은 공간을 아이들에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집단 감염에 우려가 있는 거죠. 네, 학생들이 집단 감염이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또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옮길 수 있고, 네. 동네 친구들에게 옮길 수 있고, 그래서 학교는 아무튼 좀 보수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뭐,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그렇고 또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북 교육감인 김승환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인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했을 때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던데 그런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예.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감염 경로를 보면 네. 81%가 집단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81% 이상 집단 감염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네. 이제 학교를 열면 학교라는 게 집단 감염의 아주 원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그 위험성을 경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박을 할 수 없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을 지켜내는 게 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이들 교육 공백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돌봄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모두 한 77만 명 되는데요. 실제 이 신청한 사람은 한 15,000명 되고, 실제로 오는 건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더구나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이 돌봄을 좀 해달라 하는, 네. 학부모들의 경우에 한 1,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명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돌봄은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네네. 학교가 잘 해드리도록 좀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수능 해야 되나요? 이 점이 이제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성기선 평가원 원장하고 한번 상의를 했는데요. 네네. 수능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가령 채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못 줄인대요. 잘못 줄이면 이게 부실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채점 끝난 다음에 그 나머지 기간이 대학의 수시와 정시의 입학 기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절대적 기간이 사실은 줄일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을 연기한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수능 일자는 마치 이번 총선 일자를 못 바꾸는 것처럼, 네, 그대로 가는 게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은 공부도 안 하고 사실은 성적이 반영이 돼서 아이들의 그 수시 같은 거 정할 때 이 1학기 중간고사 이런 성적 같은 게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런 점들은 이제 학교에서 적절하게 이제 그 평가의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또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의해내면, 네, 가령 뭐 교육 과정을 조금 줄인다든가 또는 뭐 시험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원래 학교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오히려 진도에 좀 더 집중한다든가, 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보완할 수 있을 거고요. 수능 시험의 그 출제의 범위를 조금 더 축소한다든가 하면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네네. 지금 그런데 이런 이제 와중에 경기도에서 만약에 지금 성남 은혜강 같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그 14세 청소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접촉자 동선이나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요 역학관계는요, 이 네. 문제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질병본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네, 교육청은 상관없어요? 네, 저희는 그 직접적인 못하고 대체로 이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하죠. 사실 이번에 그 경기도의 경우에 은혜강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들 수가 저희들로 보면 확진자가 3명이고 격리자가 12명이니까 네네. 꽤 많은 편이죠, 저희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이번에 네. 이제 대구가 사실은 이제 신천지 문제 때문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온 곳이지 않습니까? 네. 이 대구 같은 경우에도요, 학생들이 1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도 53명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51명, 중학생 49명, 고등학생 58명.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대규모 감염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학교가 코호트 격리되는 상황도 빚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런 걸 대비해서 뭔가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느냐. 이제 이걸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면 유아 청소년 확진자가 지난 3월 7일부터 네네. 3월 15일까지 2주간 동안에 379명에서 510명으로 늘었어요. 많이 이게 늘었네요. 계속 이 청소년 분야가 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걸 방지하려면 결국 학교만 막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학원도 막아야 되고 노래방도 막아야 네. 되고 네. 뭐 PC방도 막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하고도 논의를 하고 했는데 네. 행정명령을 내려서 강제로 막는 방법은 있겠지만 결국 이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보상을 한다든가 하는 조치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원의 경우도 지금 경기도 경우에 지금 휴원한 데가 불과 27%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70% 이상은 또 열었다는 거고, 그럼 아이들이 또 거기 계속 다닌다는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막느냐는 게 저희들에게 가장 큰 과제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이제 학교를 못 보내니까 우리 애들 공부 못해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학원도 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좀 있고 불안하니까 또 학원 입장에서도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또 수업을 마냥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복잡하게 좀 얽혀 있긴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추경을 하면서 학원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특히 이 강사들 경우에 저희가 급여를 받는 게 총 다 해서 아마 한 4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한 달에. 네. 그러면 이분들이 생계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돕는 것처럼 학원도 일정한 정도 지원책을 갖고 해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 예산이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는군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들 얘기해 주셨는데 보니까 급식조리원 등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사태가 오래되니까 생계 어려움을 겪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출근하게 하고 뭐 대체 근무를 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게 좀 의문이에요, 네. 사실은. 저희가 노조하고도 직접 논의를 해가지고 현재 계약 연기 기간 동안에 네. 유급 휴가로 한 4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비근무하는 경우에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주는 것이 한 8일분 정도가 돼요. 금년도에. 네. 이거를 미리 우리가 지급을 한다든가 또는 뭐 정기 상여금을 미리 드린다든가 해서 조금씩 도움을 드리긴 있습니다만 만약 이게 더 길어지면 네.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조치가 뭘까요? 예. 그래서 이제 23일부터는
비록 그 일은 없다 하더라도 정상 출근으로 인정을 해서 네. 이 지원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말씀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낸 등록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컨대 2020년도부터는 이제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가 되니까 사실은 뭐 부모들의 부담이 그렇게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원비를 그대로 내면서 5주 동안 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들에게 월급을 또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수업은 안 받고 엄마들은 원비를 그냥 내고 혹은 뭐 고3 학생들도 수업료 내고 대신 돈은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그래서 유치원의 교사들, 사립 유치원의 교사들에 대한 급여를 일부 보존하는 것으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의 그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원비를 반환하는 경우에 보존 비용을 좀 드리는 걸로 추경에 지금 반영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네. 추경에서 뭔가 좀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네. 해결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다. 이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